등잔불이 꺼지던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가 짧아지며 작게 숨을 고르는 소리, 그리고 방 안이 어둠에 잠기는 찰나.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내고 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준 여인. 그날 이후 그녀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울음도, 심지어 숨소리조차. 저는 그녀 옆에 서서 그 침묵의 이유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목소리는 돌아왔지만 사랑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그날 밤 불은 꺼졌지만 선택은 가장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기록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한양성한 작은 약방의 약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약초를 찍고 낮이 되면 탕약을 다리고 저녁이 오면 손님의 병을 듣는 일. 그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인삼, 황기, 당기, 청궁. 이 약초들의 이름과 성질, 그리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법. 그것만이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약방은 북촌 골목 한편에 있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저 그런 약방이었습니다. 하루에 10명 남짓 찾아오는 손님들. 대부분은 감기나 소화불량, 가끔은 오래된 지병을 안고 오는 이들. 저는 그들의 맥을 짚고 혀를 보고 안색을 살피며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고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서 있다. 고개를 숙이고 손에 종이 한 장.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3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고리는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종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그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치마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도, 숨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그녀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완벽한 무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시 종이를 건넸습니다. 어떤 증상이십니까? 그녀가 붓을 들어 썼습니다. 남편이 기침을 많이 합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폐병. 그 증상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폐병이십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이십니까? 작년 여름부터입니다. 의원은 보셨습니까? 해민서 의원이 석 달이라 했습니다. 석 달.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석 달 시한부라는 말을 듣고도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도 흐느낌도 한숨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약재를 꺼냈습니다. 인삼 석 돈, 황기 5돈, 당기 2돈, 맹문동 3돈. 죽어가는 사람의 원기를 붙잡는 약이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더 붙잡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약을 달여서 하루 3번 들이십시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가 다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약을 받아들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나무였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걸어도
작은 삐걱거림은 나는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치마가 스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고리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지만 그녀의 그림자마저 소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 병으로 말을 못하게 된 사람, 놀라서 말을 잃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소리가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발소리도 옷깃 스치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모든 소리를 빼앗긴 것처럼, 아니 스스로 내어준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잔불이 꺼진다. 등잔불이 하나씩 꺼져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완벽하게 소리 없이.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그녀는 와 있었습니다. 약방 문이 열리기 한 시즌 전부터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건넸습니다. 남편의 약을 지어 주십시오. 매번 같은 글씨였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정확히 같은 글씨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왔습니다. 늘 해가 뜨기 전에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자세로. 저는 매일 같은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인삼 환기 당귀, 원기를 돋우는 약, 죽음을 조금 늦추는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도, 항상 해 뜨기 전에, 항상 같은 자리에. 보름째 되던 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종이에 글씨로. 남편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그녀가 답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기침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붓이 멈췄습니다. 의원이 다시 왔습니다. 여전히 석 달이라고 합니다. 석 달. 처음 들었을 때도 석 달이었고 보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석 달. 폐병은 그런 병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같은 속도로 죽어갑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였을 뿐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필담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의 상태, 날씨, 약방의 일상.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꾸러미 많은 품 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저는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늘 새벽 남편이 피를 많이 토했습니다. 손바닥만큼이나 많은 피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약을, 더 독한 약을 지어 주실 수 없습니까? 아시, 제발입니다. 그녀의 글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붓 끝에서 먹물이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습니까?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흐느끼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어깨는 떨렸지만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소리 없는 울음. 그 울음이 소리 있는 울음보다 훨씬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독한 약을 쓰면 몸만 더 상합니다. 지금의 약이 최선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붙잡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는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인삼의 양을 조금 늘렸습니다. 녹용을 한 돈 더 넣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약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왜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일까? 저는 의서를 꺼냈습니다. 음성 소실증, 실음증, 언어장애, 여러 병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그녀의 증상과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음성 소실증은 목소리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숨소리나 기침 소리는 납니다. 실음증은 말을 못하지만 다른 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는 말을 더듬거나 잘못하는 것이지 완전히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모든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 세상에는 대가를 치르는 약속이 있단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내어놓아야 하는 약속. 그것을 거래라고 한다. 거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녀는 다음 날 저는 우연히 진실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재를 사러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약방 옆 찻집에 들렀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오 약사 나으리. 찻집 주인은 이 골목에서 30년을 산 노인이었습니다. 수고야 무슨. 날마다 하는 일인걸.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주인이 물었습니다. 요즘 매일 아침 일찍 오시는 젊은 마님 약이 잘 듣나 보오? 아, 그 양반 말씀이십니까? 그럼 해 뜨기도 전에 오시더만. 기특하기도 하지. 남편분이 많이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도 참 기구하지. 기구하다니요? 저 댁마님 작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제일 목소리가 고왔는데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요? 그럼 노래를 얼마나 잘 불렀는지. 주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가 은방울 같았어. 맑고 청아하고 아름다웠지. 여름 저녁이면 저 댁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 온 동네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갑자기 말을 안 해. 아니 못하게 된 거야. 작년 여름이요? 그래. 7월 보름 즈음이었나. 그때부터 딱 말을 못하게 됐어. 7월 보름. 그때가 그녀의 남편이 폐병에 걸린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은방울 같았던 여인. 작년 7월 보름부터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 여인. 그리고 같은 시기에 폐병에 걸린 남편. 저는 모든 의서를 뒤졌습니다. 언어장애에 관한 기록. 음성 상실의 원인. 갑작스러운 실어증. 하지만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먼지 쌓인 오래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책이었습니다. 민간의 기이한 병과 치료법.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는 의원의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대가이기 때문이다. 무당의 구세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하늘에 무언가를 구하면 땅에 무언가를 내어 놓아야 한다. 목숨을 살리려면 목숨 아닌 것을 내어야 한다. 그것은 피일 수도 머리카락일 수도 혹은 오감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숨 아닌 것. 오감 중 하나. 목소리. 그녀는 목소리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여느 때처럼 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약을 지어 주십시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목소리를 거래하셨습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붓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목소리를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종이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짐작했을 뿐입니다. 아씨의 침묵이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계속 썼습니다. 작년 7월 보름날 남편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의원은 석 달이라 했습니다. 약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없이 사는 것을. 그래서 산속 깊은 곳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다오. 그러면 내 남편에게 3년의 시간을 주겠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쯤이야. 그 사람만 살 수 있다면. 그날 밤 굿이 열렸습니다. 북소리가 울렸고 무당이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었을 때 제 목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빛나고 살아있는 무언가가. 그것이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더 큰 비밀이 남아 있다는 것을. 다음 날도 그녀는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아십니까? 아씨께서 거래를 하신 것을? 그녀가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썼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은 이유를 그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나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단단한 결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은 살기를 포기할 겁니다. 제 목소리 때문에 산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은 차라리 죽겠다고 할 겁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돌려받으시오. 나는 죽어도 좋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곧 돌아올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거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목소리를 잃고 계셔야 합니까? 그녀가 천천히 썼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너는 단 한 소리도 낼 수 없다. 완전히 낫는다는 것은 완쾌를 의미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폐병의 완쾌는 없습니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낫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말을 못할 겁니다. 그녀의 글씨는 담담했습니다. 떨리지도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인 사실처럼 무당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영원히 침묵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공평하지 않다고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웃음인 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고 싶은 만큼 주고 받고 싶은 만큼 받는 것. 저는 제 목소리를 주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며칠 후 저는 해민서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환자 말씀이십니까?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시한부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2달이 지났군요. 그렇습니다. 보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쾌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석 달이 6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6달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3년도 가능합니다. 3년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폐병은 낫지 않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죽어갑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3년. 무당이 약속한 시간도 3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3년 동안 말을 못하는 것일까? 아니 어쩌면 평생을. 왜냐하면 3년 후에도 남편은 완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아질 뿐 완전히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의 조건은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목소리를 되찾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약을 가지러 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의원을 만났습니다. 남편분은 완쾌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쉽게서는 평생 말을 못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그녀가 솔직하게 썼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사람을 부르고 싶습니다. 여보 한마디. 사랑합니다 한마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입술을 깨물곤 합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저도 웃고 싶습니다. 소리 내어 함께.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를 때 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웃는 소리,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 그 사람이 숨 쉬는 소리.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영원히 침묵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원이 말한 석 달은 지났습니다. 석 달이 넉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이 방 안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썼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저는 기뻤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약사 나으리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씨의 정성 덕분입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약을 가지러 왔을 때 그녀는 여느 때와 달리 긴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약사 나으리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요? 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펼친 종이에는 긴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아침이 오면 노래를 부르고 저녁이 오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의 노래는 너무 아름다워서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그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는 한 나무를 만났습니다. 나무는 크고 튼튼했습니다. 새에게 그늘을 주고 비바람을 막아 주었습니다. 새는 나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곁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나무도 새가 좋았습니다. 매일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새가 나는 내 노래가 좋아.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그늘이 좋아. 새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 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이렇게 크고 튼튼한데. 아니야. 나는 알아.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에 나는 쓰러질 거야. 새는 울었습니다. 나무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그늘, 나무의 따뜻함, 나무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 새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신을 찾았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나무를 살려주세요. 신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새는 대답했습니다. 제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신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 노래와 나무의 생명을 바꾸어 주마.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노래를 잃으면 너는 다른 새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노래가 없는 새는 그저 평범한 새일 뿐이니까. 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노래 없는 삶.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삶. 하지만 나무가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나무만 사랑하면 되니까요. 다른 새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나무 하나만 제 곁에 있어 준다면. 그래서 새는 노래를 잃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의 뿌리가 다시 튼튼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나무는 다시 푸른 잎을 틔웠습니다. 새는 기뻤습니다. 나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와도 저녁이 와도 입을 열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새들이 찾아왔습니다. 너 왜 노래 안 해? 목소리가 왜 이래? 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새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없는 새에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곁에는 나무만 남았습니다. 나무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노래하지 않니? 예전엔 그렇게 노래를 잘 불렀잖아. 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나무가 슬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때문에 내가 노래를 잃었구나. 그렇게 말하며 슬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는 그저 날개를 펼쳤습니다. 나무를 감싸 듯 나무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나무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새는 나무 가지에 앉아 나무의 잎사귀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무는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내 노래구나. 소리 없는 노래. 그래서 새와 나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는 소리 내어 노래하지 못했지만 날개로 나무를 감쌌습니다. 그것이 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래였습니다. 저는 긴 이야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그 나무였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잃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가지러 오는 것, 남편을 위해 탕약을 다리는 것, 소리 없이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노래였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인사를 하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은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린다고. 하지만 비밀은 언제까지나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나아졌습니다. 의원이 말한 석 달은 벌써 5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약방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30쯤,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혹시 약사 나으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항상 은혜를 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남편이라는 것을.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약을 지어드린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저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달 일하던 목숨이 5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으십시오.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내가 언제부터 말을 못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작년 여름부터라고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제가 폐병에 걸린 바로 그때입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목이 아프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거래라도 한 것처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무당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목소리를 주었다. 내가 살 수 있게.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내 아내는 영원히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내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약사 나으리.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내가 정말로 목소리를 거래한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그랬군요.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크게. 바보 같은 사람. 어째서 그런 일을. 저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와 바꾼 목숨이라면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습니다. 나으리. 약사 나으리 부탁입니다.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내의 목소리를 돌려주십시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를 되돌릴 방법이.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아니,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내의 목소리를. 안 됩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절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웃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우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입모양을 보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영원히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그때였습니다. 약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울음을, 남편의 절규를, 남편의 고백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사랑하는 두 사람 서로의 희생을 알았을 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를 돌려줄 방법을. 저는 성박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곳에 그 무당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밤길은 험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한 시즌을 걸었을까, 두 시즌을 걸었을까. 드디어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낡고 작은 암자. 하지만 안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정적.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 늙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올 줄. 무당은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 향로 하나, 그리고 낡은 북 하나가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묻고 싶은 것을 물으시오. 목소리를 돌려줄 방법이 있습니까?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무당이 웃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나으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폐병은 완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병은 낫지 않습니다. 약으로는요. 하지만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나았다고 믿으면 됩니다. 나았다고 믿는다? 그렇습니다. 무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은 몸만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나으면 몸도 따라옵니다. 폐에 있는 병은 여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자신이 나았다고 믿는 순간 거래는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목소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무당이 확언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가 나았다고 믿으면 그것이 곧 완쾌입니다. 저는 돌아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이 자신이 나았다고 믿게 할 수 있을까? 폐병은 완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믿지 않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완쾌의 약을 만들겠다고.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폐병을 완쾌시키는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게 만드는 약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가장 좋은 약재를 모았습니다. 인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녹용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영지버섯 중에서도 가장 큰 것. 값은 비쌌습니다. 제 1년치 수입을 다 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정성을 다해 약을 지었습니다. 가장 좋은 불로 다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을 지키고 가장 깨끗한 물을 사용했습니다.
한 달 후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검은색 환약, 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 100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약방으로 불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약 상자를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완쾌 약입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완쾌 약이라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래된 의서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1000년 된 인삼, 100년 된 녹용, 50년 자란 영지버섯. 이 세 가지를 보름달이 뜨는 밤에 함께 달이면 폐병을 완쾌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어야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정말, 정말입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약을 100일 동안 드셔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정확히 한 알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약효가 사라집니다.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나을 수 있다고,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약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 약방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약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혼자 남은 약방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거짓으로 희망을 주는 것이? 하지만 때로는 진실보다 희망이 더 강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100일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00일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날.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먹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성을 다해.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기침이 줄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혼자 일어나 밖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자신이 나아가고 있다고. 곧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그 믿음이 실제로 그의 몸을 변화시켰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았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정말로 나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나 나았어요. 정말로 나았어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아내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시간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멈췄습니다. 아내도 멈췄습니다. 지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말을. 여보.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내는 소리.
작고 떨리고 서툴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당신이 말을.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아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흐느끼는 소리, 숨을 몰아쉬는 소리, 울음소리. 1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해서.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남편이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걸 견뎌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끔 그들을 봅니다. 장터를 걷는 두 사람을.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남편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니,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그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때로 아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은방울 같은 목소리로. 예전처럼 맑고 예전처럼 아름답게. 사람들은 그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목소리. 1년 만에 처음 듣는군. 정말 아름답지 않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 정말 좋아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약방에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목소리를 잃었던 시간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이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사랑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가장 크게 울린다는 것. 저는 오늘도 약을 짓습니다. 때때로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목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그 목소리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침묵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언제나 울리고 있다고. 해가 집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걸어갑니다. 손을 잡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실 수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하시고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세요.